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간밤 이슈가 하나 있었죠. 미국의 6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0.4% 하락을 한 건데요. 6월 14일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이후로 이 국제 유가의 수준이 전쟁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는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기록이 코로나19 이후로 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하루라고 하는데요. 이 여파로 2년물 국채 금리도 14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채권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7월 28일에 FOMC 회의가 있죠. 여기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가 80달러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다시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경우에 유가의 상승 압력은 언제든지 우리가 염두를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늘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일단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한 이후로 국내장에서 본주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밤 SK하이닉스의 ADR 주식이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2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늘 우리 국내장 본주의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바클레이스 측에서 이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330달러까지 제시를 한 건데요. 지금 프리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8%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강한 반등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요즘 시장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오전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프리장의 상황만으로 오늘 시장의 어떤 예측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 전문가님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 잠시 후에 박건욱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봐야 될 뉴스를 짚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다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예상보다 괜찮게 나온 물가 지표에 시장은 안도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02% 오른 52,508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9% 오른 26,107선에, S&P 500은 0.38% 상승한 7,543선에 안착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면서 금리 부담이 완화됐고요. 반도체주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 ADR이 무려 27% 넘게 급등하며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상위단에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4% 넘는 강세 기록했습니다. 간밤 H200 칩의 중국 수출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 상무부는 출하 사실을 확인하면서 물량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 매출이 다시 열릴 가능성에 주가는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애플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프리즘 ML의 초경량 인공지능 압축 기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장 초반 아이폰 AI 성능 기대가 커졌지만 이후 기술 검증과 배터리 효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요. 이에 따라 주가는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알파벳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체 인공지능 칩인 TPU를 앞세워 네오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다만 주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 엔비디아 GPU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장 확대를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알파벳은 블랙스톤과 함께 TPU 기반 클라우드를 구축해 고객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 넘는 약세 기록했고요. 아마존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불 켜냈습니다. 반도체주 강세 속에 브로드컴은 1% 넘게 오르면서 시총 6위에 올랐고요. 스페이스X는 2% 넘는 약세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스페이스X의 조정은 매수 기회라며 장기 성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로켓 발사 경쟁력과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았는데요. 다만 이 소식에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메타는 소폭 올랐고요. 테슬라는 0.36%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양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주간 최대 2,500대 규모의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 공급망에 포함된 부품업체들의 수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5% 가까이 오르면서 시총 10위를 탈환했습니다. 간밤 SK하이닉스 ADR이 급등하며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 열기가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퍼지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샌디스크, 인텔 등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중동 리스크의 유가는 급등하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TI는 2.21% 오른 79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2.58% 상승한 8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가의 상승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고요. 전문가들은 MOU 철수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기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체크해 보시죠. 금은 선물은 상승했습니다. 금 선물은 1.5% 오른 4,062달러 선에, 은 선물은 1.89% 상승한 5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연준의 긴축 우려가 후퇴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를 기록하며 지난 5월보다 둔화했고요. 시장 예상치인 3.8%도 밑돌았는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금값은 반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PPI도 같은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미증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지아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매일매일 성적표를 받아냅니다. 간밤 미국 CPI부터 미국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까지 있었죠.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까지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큰 이벤트들이 저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체크포인트들 3가지는 어떤 걸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예고와 호르무즈 재봉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오후 9시에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직전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란 전쟁 관련 이슈를 다뤘던 만큼 이번에도 이란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We're gonna hit him hard tonight, we're gonna hit him hard tomorrow, and there's nothing they could do about it 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강하게 공격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란이 대응할 방안은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뱉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시간 오늘 새벽 5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시작했고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는 화물 가치의 20%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었지만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에 이란도 즉각 반발하면서 사실상 종전 합의는 무력화됐다는 게 시장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호르무즈발 리스크 때문에 국제 유가는 10%대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은 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발표된 미국 6월 CPI 지수는 시장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요. 바로 두 번째 체크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6월 CPI 깜짝 둔화, 연준도 한숨 돌리나입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6월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전월 대비 0.4% 하락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0.1%보다 크게 밑돌았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폭입니다. 또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3.5%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물가가 둔화되고 있음을 또 한 번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물가 둔화의 가장 큰 배경은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 하락입니다. 실제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새 약 10% 이상 떨어지며 2022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서처럼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아직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CPI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오르기 전 상황이 반영된 지표인 만큼
아직 앞으로는 물가 둔화 흐름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시장의 입장이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도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주 투심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스페이스X가 살린 월가, 미국 대형은행 실적 호조입니다. 슈퍼 실적 시즌의 첫 번째 주자는 미국 대형은행들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도는 성적표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실적 시즌의 기대감을 한층 높여줬는데요. 간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나란히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JP모건의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41% 가까이 올랐고요. 골드만삭스의 주당 순이익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주식 트레이딩 수익이 70% 가까이 넘어서면서 그동안에 발표했던 수준보다 훨씬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적 개선의 1등 공신은 단연 스페이스X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상장 주간 수수료인 5억 달러를 각 은행에 배분하면서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은행주가 이미 큰 폭으로 오른 만큼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또 그럼에도 미국 대형은행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국 시장의 견조함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투자 심리 개선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특히 미국발 훈풍 덕분에 우리 금융주들도 함께 훨훨 날아오를 수 있을지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체크 포인트들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유가와 물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어떤 전략을 세워보셔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지아였습니다.